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호근입니다. 자, 오늘 음질이 조금 좋지 않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협상이, 관세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상이 8월 1일부터 관세가 들어갈 텐데 사실 닷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닷새 동안 과연 타결이 될까? 그럼 어떻게 타결이 될까? 그거에 대한 어떤 향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만약에 타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우리가 업종과 섹터를 봐야 될 것인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협상에 대해서가 의미 있는 협상이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의미 있는 협상이 나올 것인가. 어쨌든 미국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15%에 대한 부분이 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EU하고도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하고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좀 우리나라만 지금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어찌 미국과 중요한 파트너인데, 일본은 지금 오케이 했어요. 근데 EU는 이제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이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는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나마 우리 조선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조선은 지렛대 삼아서 지금 협상을 임하겠다. 왜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700조 원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겠다 그랬고,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또 소고기 수입 이런 부분까지 다 오케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농산물 수입이나 소고기 개방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농촌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의 수요표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또 FDA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민간 기업하고 따져봤을 때 많아야 천억 달러예요. 많아야 1,500달러. 근데 지금 일본은 물론 4천억 달러, 700조 원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일본 수준에 맞춰서 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렛대 삼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과 또 방산과 뭐 원전인데,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도 이미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을 거고, 원전이나 그쪽 부딪혀 볼 수 있을까? 근데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 뭐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또 이런 원전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나라보다 자기네들이 좀 더 우선시된다, 뛰어났다는 것을 은연중에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조선 하나 가지고 우리가 꺼낼 수 이거 하나 가지고 협상의 어떤 지렛대 삼아서 뭔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조선은 의미가 있어요.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 국방력의 차이가 가장 도드라지는 건 결국 미국의 해군이거든요. 해군이 약하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이든 그다음에 HD 현대 그룹주라든지, 하나오션은 군함에 대한 부분들, MRO에 대한 배수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LNG선 이런 부분들, 컨테이너선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겠죠. LNG 수출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부분들은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모든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이걸 조선 가지고 뭔가 이 협상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선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밖에 우리나라가 어떤 걸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마땅치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조선을 지렛대 삼아서 뭔가 좋은 결과가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조선 플러스 알파가 뭐냐,
황금도 뭐 떨어지고, 뭐 농산물 개방도 떨어지고, 그 뭐 반도체 투자, 그다음에 자동차 투자 이미 단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더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 투자가 협상이 삐끗하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왜? 일본은 이미 15% 완세로 이제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25%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은 25%고 일본은 15%니까 요것만 봤을 때도 가격 경쟁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업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특히 자동차 업계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무장대의 형의 굉장히 그 거대한 산업들, 장비가 큰 어떤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이 산업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상반기 수출입 동향 그리고 6월달 수출입 동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6월달 거는 차치하고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 그나마 조금 연속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는 것들. 그래서 상반기에 이 수출입 동향에서 증가되는 것들 플러스 여기에 24년도와 올해까지도 플러스 나는 것들 요런 이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나마 봤을 때.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년 상반기의 주력 품목 수출 실적 보면은 뭐가 있죠? 반도체 플러스죠. 증감률 플러스.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무선통신기기 플러스.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겠죠? 컴퓨터 IT 조금 플러스. 자동차 마이너스, 부품 마이너스, 일반기계 마이너스, 석유제품 화학 마이너스, 바이오에스 플러스, 가전 마이너스, 섬유 마이너스, 철강 마이너스, 2차전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5년 상반기에 수출이 증가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뭐죠? 반도체, IT 쪽, 뭐 HBM이라든지 또 뭐 SSD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무선통신기기, 뭐 스마트폰, 그쵸? 그 다음에 바이오에스, 뭐 그 CMO라든지 CMO 통해서 수출한 것들, 그쵸? 아니면은 전문 약품이나 아니면 항체 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이런 바이오 헬스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뭐 먹거리,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주력적 품목으로 따져봤을 때는 요 세 가지 섹터가 해당이 된다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도 똑같이 상반기 조사했을 거잖아요.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올해랑 딱 비교했을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뭐가 있었죠? 증감률 있는 게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그 다음에 선박이 있었죠. 선박 있었고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IT, 그쵸? 그 다음에 바이오에스 이렇게 있었죠. 근데 잘 보십시오. 24년도 보면 반도체 있나요? 반도체도 일단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선박도 플러스.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니까 얘는 제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바이오에스, 그쵸? 컴퓨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4년도 상반기와 25년 상반기를 봤을 때 그래도 그 똑같이 증가된 어떤 이 품목들 수출 품목 규모의 증감률을 봤을 때 플러스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반도체, IT. 두 번째는 뭐죠? 선박, 조선. 세 번째 바이오에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무선통신기기나 화장품이나 있겠지만 결국 요거예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만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특히 관세 협상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도체 IT 선박 바이오S 요거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기업들은 줄어들겠죠? 어떤 기업들로? 세 가지 섹터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또 선반영된 것도 있으니까 조종시 매수 관점은 괜찮지만 삼성전자보다도 약간 부품 기업들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부분을 보일 수 있다 향후에. 그 다음에 뭐 STI라든지 또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납품하는 기업들,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 보면 또 그만큼 실적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은 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야?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은 관세 영향을 좀 받진 않아요. 의약품 관세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의약품 관세도 단기적으로 뭐 모든 품목에 있어서 강하게 퍼센테이지 때리는 건 아니고 또 1년 2년 있다가 때린다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관세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이제 바이오텍들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이 관세하고는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바이오텍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ABA 바이오 같은 경우 ABA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을 바로 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이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 뭐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 오스코텍, 그 다음에 아이테오젠 이런 기업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필러 이런 기업들, 뭐 바이오 플러스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또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관세에서 그나마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제약 쪽에서는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뭐 국전약품, 삼천당제약은 참 에스페스에 대한 부분 이슈가 나오면서 또 급등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세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특히 부과가 받을 수 있는 종목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선박이죠. 뭐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기업들이나 신고가 같죠. 한화 엔진, 부품, 조선 부품, 한화 오션, 한화오션의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고 HD 한국, 조선 해양 이런 기업들도 참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빅사이클을 탔는 데다가 실적이 이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조선 사이클, 조선 기자재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다만 관세가 잘 해결된다고 하면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전지나 또 그 밖에 어떤 뭐 수출 관련주도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움직여주는 종목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는 지주사들을 또 움직여줄 수 있겠죠. 뭐 CJ, 뭐 롯데지주, 어떤 이 지주로 끝나는 홀딩스로 끝나는 종목들,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결국 이 관세 협상이 잘 원만하게 그래도 타결이 될지, 그래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다는 게 왜냐면은 지금 8월 1일 날에 시행이 될 텐데 그 전에는 또 지금 트럼프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휴가 기간이고 또 이번 주 중에 또 EU하고 협상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타결을 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트한 시간 동안에 정말 어떠한 임팩트 있는 얘기로 미국을 설득시킬지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 투자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휴가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루즈하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시장을 보시면서 결국에 관세 협상이 잘 타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일본 수준하고는 맞춰지는 게 제일 좋아요. 일본 수준하고. 그렇죠? 15%. 15%는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업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격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 타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종목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7월 끝나고 나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끝나고 나서 그 관세가 발효되면 어쨌든 다 반영이 될 거니까 관세 발효 이후, 즉 8월 달 초에 나오는 7월 말 공약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또 발굴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반도체나 또 바이오나 그다음에 조선 요쪽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지주사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다른 어떤 이 전반적인 종목에 다 훈풍이 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그나마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다고 하는 섹터라고 하면 화장품 섹터라든지 먹거리 관련 건기식 섹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빙그레라든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용심이라든지 먹거리 관련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약간의 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한국콜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구로드랩 이런 것들, 그렇죠? 건기식 관련주들, 그렇죠? 노바렉스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의료기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출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K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느 주력 이 상품들 제품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 나올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도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도 괜찮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잘 마무리되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번 주 시장은 관망하자.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잘 합의가 타결이 되는지 지켜보고, 만약에 타결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훈풍이 불 것이고,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경제 수출입 동향 지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러스가 되는 그 섹터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반도체, 바이오, 조선. 근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랑 그 다음에 조선 요쪽이 그나마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